안녕하십니까. 21세기 인문학의 김춘식입니다. 가왕 나오나 선생님께서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물어보셨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최고의 철학자 두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과 율곡 이희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의 철학자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평가할 때 치세와 난세로 구분하였습니다. 치세란 나라가 잘 다스려져서 풍요롭고 편안한 세상을 말하고, 난세란 나라가 혼란스럽고 살기 힘든 세상을 말합니다. 치세의 사례로는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이 통치하던 시기, 난세로는 폭군 연산이 다스리던 시기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난세가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해지고 경제는 쇠퇴하며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국력이 약화되고 안보가 위태로워집니다. 율곡 이희는 34세 때인 선조 2년에 동호문답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18세의 선조 임금에게 올립니다. 동호란 동쪽의 호수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한강 동쪽 현재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과 압구정동 사이를 흐르는 한강을 말합니다. 강이 호수처럼 넓기 때문에 호수라고 한 것입니다. 동호문답은 율곡이 홍문관 교리로서 독서 휴가를 받아서 동호 독서당에 머물며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모두 11편으로 되어 있는데 손님과 주인이 문답을 주고받는 대화체 형식을 빌려 율곡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치,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 등을 담은 글입니다. 제1편 임금의 도리를 논하면서는 임금이 어떻게 통치해야 할 것인지 임금의 도리를 자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동호의 손님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스려지는 것이나 어지러워짐이 없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다스려지고 어떻게 하면 어지러워집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다스려지는 경우가 두 가지이고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다시 손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임금의 재주와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서 호거를 부린다면 다스려질 것이고, 또 재주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어진 자에게 맡긴다면 다스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다스려지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임금이 스스로 총명함을 과신해서 신하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지러워질 것이고, 또 간사하고 아침하는 자를 치우쳐 믿어서 눈과 귀가 가려진다면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어지러워지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퇴계 이황은 율곡의 동호문답보다 1년 앞서서 1568년 8월에 선조 임금에게 무진육조서라는 이름의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 상소문은 모두 6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5조에서 퇴계는 왜 난세가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을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퇴계의 무진육조서를 현대적 용어로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가 어지럽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이유는 국가 원수가
정부의 요직에 인사를 임명할 때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보다는 오히려 오직 아부하고 순종할 자를 찾아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올바르고 유능한 사람보다는 간사하고 정치를 어지럽히며 권세를 가로채고 포악을 일삼는 사람들만 등용됩니다. 결국 국가 원수와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 서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한 패거리가 되어 굳게 뭉치게 됩니다. 누군가 이들의 잘못을 비판하면 오히려 이들을 협박하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거나 혹독하게 처치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잘못을 감시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기관들마저 이러한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집권자의 입맛에 맞는 일만 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악은 더욱 조장되고 부정부패는 심화되어 권력자들은 부정부패로 재산을 모으고 국가 원수의 눈과 귀를 가리며 저마다 각자의 욕심을 채우게 됩니다. 아무도 국가 원수의 국정 실패가 권력자들의 잘못에서 나오고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잘못되고 있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퇴계는 최고 권력자의 사욕이 개입된 잘못된 인사가 국가가 어지럽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출발점이며 인사가 잘못되면 아무리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통제 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통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패거리의 비리를 은폐하고 옹호하게 되어서 정치가 어지러워진다고 말합니다. 퇴계는 1558년에 쓴 무오사직소라는 글에서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좌우로 신하들이 입을 모아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말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등용해서는 안 되고 대부들이 모두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라 안의 백성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그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경우에 비로소 왕은 그 사람을 살펴보아서 현명하다고 인정되면 등용해서 쓰라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